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통합필수 이론 11회차 한번 썸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체화학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이아스테로머라고 하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입체 이성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런 2브로모 부테인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염소화 반응을 합니다. Cl2에다 빛 이렇게 반응 조건을 줘서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3번 탄소에 있는 수소 대신에 누구로 치환하자? Cl로 치환 반응을 하자. 물론 여기는 1번 탄소와 4번 탄소도 라디칼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긴 하나 지금은 3번 탄소에서만 라디칼 치환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는 생성물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브로모 3클로로 부테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그러면 카이랄 중심이 두 개가 생겼으니 여러분 가능한 입체 형체를 다 그려보면 되죠. 그러면 입체 형체를 그리는 방법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오게 비아를 그리면요. 얘도 튀어나오게 그릴 수 있죠. 또는 우리는 여기가 들어가게끔 그릴 수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우리는 이렇게 여기를 튀어나오게 그리면 여기는 하나 들어가게 그려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2번 탄소가 다운이면 3번 탄소에 있는 Cl은 튀어나오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이랄 중심이 두 개가 있을 때 골격 구조로 입체 정체를 그릴 때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기가 R별이 되겠네요. 여기도 R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안 봐도 S가 되겠죠?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테니까 R별이고요.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긴 하나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H가 튀어났으니까 여기는 S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S별이 될 테고 여기는 R별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나면 이렇게 관계는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분자를 180도 뒤집어 엎으면 바로 이 화합물의 거울상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180도 뒤집어 엎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절대별로 따져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1순위고요. 2순위, 3순위 여기 S별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1순위, 2순위, 3순위 반시계로 도니까 SS 동일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떤 주어진 분자를 엎고 뒤집고 돌리고 이거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지금 주어진 이놈과 거울상이죠. 그런데 포개어지지 않으니까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를 통해서 R랄과 SS니까 거울상 이성체 관계다. 즉 거울상 이성체 관계는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RS와 SR의 관계도 무슨 관계죠?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거울상 이성체 관계에 있는 각각의 분자는 각각이 카이랄이죠. 즉 광학 활성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든 이 네 가지 분자는 모두 카이랄 분자예요, 여러분. 자, 요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관계는 무슨 관계이니? 그리고 이렇게 관계는 무슨 관계이니? 이렇게 관계는 무슨 관계이니? 이렇게 관계는 무슨 관계이니? 소위 말해서 R랄과 SR은 무슨 관계니? R랄과 RS는 무슨 관계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완벽한 거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다이아스텔머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R랄별의 부분 입체 이성체는 RS 또는 SR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R랄별의 거울상 형체는 SS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또는 SR별의 거울상 형체는 뭐냐? RS별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부분 입체 형체 관계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R랄이나 SS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카이랄 중심이 두 개인 분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입체 형체를 그릴 수가 있고 이 네 가지 입체 형체를 그린 후에
이 각각의 이성질체들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바로 어떤 개념이었냐? 최대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였어요. 최대 입체 이성질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분자 내 카이랄 중심이 n개 있을 때 카이랄 중심입니다. 입체 중심이 아니에요. 카이랄 중심이 이렇게 n개 존재하면 최대 입체 이성체의 개수는 바로 여러분 몇 개로 해석할 수 있다? 최대 2의 n승계까지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2브로모 3클로로 부테인에서는 카이랄 중심이 2개가 있는데 2의 n승계 하면 4개가 되죠. 그 최대의 입체 정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였냐면 매조화합물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매조화합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2브로모 부테인에다가 라디칼 반응을 하되 Br2에다 빛으로 브로미나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도 몇 번 탄소에 3번 탄소에 일어나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Br, 여기가 B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카이랄 중심이 이렇게 해서 얘도 최대 몇 개? 4개가 가능하죠. 그럼 최대 4개가 가능한 걸 그려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업으로 그릴까요? 그러면 다운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런 후에 우리는 다시 여기가 업, 다운이라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운, 업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때 우리는 그려진 구조들의 관계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왼쪽과 지금 이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는 실제로 거울상 관계가 될 수 있죠. 맞죠? 얘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우리는 다음같이 그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업 BR, 여기가 업 BR. 맞죠? 그래서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은 거울상 관계인데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쪽도 이들과 이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될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울상이 포개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렇게 평면에서 180도 회전시키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 브로민이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브로민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거울상이 포개어지니까 거울상 이성체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 동일한 분자다. 그죠? 그리고 거울상이 포개어지니 우리는 여기를 알파가 0, 비카이랄 분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인 이니까 카이랄 중심을 가지는 비카이랄 분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조화합물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매조화합물의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카이랄 중심을 보유한 비카이랄 분자를 우리는 매조화합물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2브로모 부테인에다가 라디칼 브로미나 반응을 3번 탄소에서 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2,3다이브로모 부테인인데 이 2,3다이브로모 부테인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의 개수는 몇 개? 우리는 3개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거울상 이성체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각각 하나씩 그리고 거울상 이성체 관계가 아니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분자로 봐야겠죠.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이렇게 3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매조 구조는 거울상 이성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비카이랄 화합물이니까 거울상이 포개어지게 될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린 2브로모 부테인의 3번 탄소의 라디칼 치환반을 통해서 2,3다이브로모 부테인의 입체 정체를 공부하면서 매조 화합물의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매조 화합물의 정의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다이브로모 이 부테인의
이 구조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그냥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뭐라고요? 분자의 대칭 점이죠. 분자의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하면 뭐가 된다? 비카이랄 분자가 되죠. 그리고 탄소 결합을 돌려서 제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CH3, 여기가 CH3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온 브롬이죠. 뒤쪽으로 H,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Br, 뒤쪽으로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냐?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배열 따지는 거예요. 여기가 1순위고 여기 2순위고 여기 3순위죠. 여기 R배열이에요. 그죠? 여기는 안 봐도 S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번, 2번, 3번 시계로 돌죠. H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가 S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R별이고 여기가 S별이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죠. R 맞죠? 여기도 1순위, 여기 2순위, 3순위 반시계로 돌죠. S죠. 그러니 지금 여기 뭐가 존재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분자의 대칭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엇갈린 형태에서는 대칭점이 존재하고 가려진 형태에서는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점이건 대칭면이건 둘 다가 있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카이랄 분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조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카이랄 중심을 마주보는 대칭면 또는 대칭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칭면, 대칭점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서로 뭐하죠? 같아야 돼요. 이렇게. 왼쪽 탄소는 H 브롬 메틸, 오른쪽 탄소도 H 브롬 메틸. 그래야지만 이렇게 분자 안에 뭐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요? 대칭면 또는 대칭점이 생길 수 있겠죠. 이 각각의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지 않다면 절대로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매조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한지를 잘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면 매조 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매조 분자라면 각각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이 반대가 되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이해하시면 이론에서 얘기하는 매조화합물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는데 여기 BR이고요. 여기 BR이라고 하면 이 녀석의 최대 입체성체는 여러분 3개입니다. 그죠? 여기 BR, 여기 BR, 여기 BR이면 얘는 최대 입체성체의 개수가 몇 개죠? 4개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왜 얘는 3개고 왜 얘는 4개일까? 얘가 4개인 이유는 바로 제가 두 구조를 그릴 텐데, 두 매조 구조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려도 매조 화합물이고요. 이렇게 그려도 매조 화합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 이렇게 분자의 대칭면, 카이랄 중심, 이렇게 분자의 대칭면, 매조, 여기도 매조 컴파운드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는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지금 2,3-다이브로모 이 2,3-다이부테인에서 매조 구조가 동일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입체 형체가 3개였죠. 요 상황과 동일한 구조가 이 구조예요. 그래서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조 분자가 거울상 관계인데 포개져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매조 구조가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두 구조의 관계는 동일한 분자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냐면 이 둘의 관계는 바로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매조 분자가 동일하지 않으니 얘를 각각의 입체 정체 하나, 여기 하나로 카운팅 해줘야 되니 몇 개가 되는 거냐? 4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요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입체 중심에 대한 이해가 잘 된 겁니다. 여기가 입체 중심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업다운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자의 원자단 2개를 상호 교환했을 때 교환하기 전과 후의 관계가 입체성체다. 그럼 여기가 입체 중심이죠. 자,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일반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돼요. 여기는 입체 중심이 아니죠. H가 2개 있기 때문에. 요탄소는 카이랄 중심은 아니지만 무슨 중심이 돼요? 입체 중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입체성체 개수가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복습할 때 이거
얘는 왜 3개고 얘는 왜 4개일까? 이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복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자, 여러분 뷰테인에다가 라디칼 치환 반응을 하면 이렇게 튀어나온 브로민 하나, 여기 D로 들어간 브로민 하나가 치환돼서 하나가 소위 말해서 R, 하나가 S, 그죠? 몇 대 몇으로? 50대 50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형성하는 전이상태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동일하게 섞이게 될 것이다. 맞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음 얘를 선택한 후에,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 염소화 반응을 해서 1번 탄소의 염소화가 일어나면 다음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또는 4번 탄소의 염소화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사슬에 넘버링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넘버링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2번 탄소가 여전히 카이랄 중심, 3번 탄소가 여전히 카이랄 중심이죠. 분자에 카이랄 중심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카이랄. 그래서 우리가 염소화 반응이 1번 또는 4번에서 일어났을 때 얻어지는 각각의 생성물은 카이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염소화 반응을 하되 2번 탄소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 같이 전파 1단계의 탄소 라디칼 중간체를 그릴 수 있고, 여기에서 Cl2가 반응하게 되니 Cl2가 칠판 앞에서 접근하면 튀어나온 Cl, D로 들어간 브로민 더하기 Cl이 뒤쪽에서 접근하면 D로 들어간 Cl, 그럼 Br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튀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카이랄 중심인데 절대 배열이 정확하게 반대죠. 즉 50대 50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알파 값이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여기에다가 이제 염소화를 하는데 이제 몇 번 탄소에서 3번 탄소에서 일어난다면 2번 탄소의 다운 브로민은 그대로 존재하고 여기는 업 CL이 될 테고 더하기 우리는 2번 탄소는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운 CL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카이랄 중심과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관계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즉 3번 탄소에서 라디칼 치환 반응이 일어나면 부분 입체 성체가 서로 다른 양으로 동일한 양이 아니다. 동일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부분 입체 성체는 서로 다른 양으로 혼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얘도 알파가 0이 아니고 얘도 알파가 0이 아니니 그냥 섞여 있을 때 알파가 0이 아니겠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배웠던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라세미 혼합물 분할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라세미가 혼합물이죠. 분할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고요. 이 라세미 혼합물의 분할의 가장 중요한 포커싱 자체는 여러분 반응물이 광학 비활성이고 반응 시약 조건이 광학 비활성이면 생성물도 무조건 광학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앞으로도 늘 강조할 겁니다. 광학 비활성, 생성물 무조건 광학 비활성.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라디칼 치환 반응을 했죠. 이렇게 2번 탄소에서 라디칼 브로미나 반응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알파가 0이에요. 여기도 알파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알파가 0이죠. 그런데 여기가 새로운 카이랄 중심이 하나 생기니까 얘가 알파가 0이 아니게 되죠. 근데 얘는 분명히 알파가 0이 돼야 되니 무슨 혼합물이 얻어질 거라고요? 라셈이 혼합물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엄청 강조하고 싶어요. 이 상황 머릿속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세미 혼합물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R 배열하고 이렇게 S 배열이
섞여 있는 50대 50에 섞여 있는 라세미 혼합물이 있어요. 그죠? 이 혼합물이 있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카이랄 분할 시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카이랄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알파가 0이 아닌 걸 해야겠죠. 카이랄 분할 시약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알배열의 카이랄 중심을 갖는 카이랄 분자를 예를 들어서 그냥 넣었다고 하죠. 그러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알배열, 라세미 혼합물의 알배열과 분할 시약의 알배열이 반응해서 한 몰레큘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R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반응 용기 안에 S배열도 있으니까 S배열이 카이랄 분할 시약과 반응해서 S가 R과 반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부분, 입체, 이성실체.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물성이 다르다. 그죠? 물성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통해서 증류 재결정,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걸 통해서 분리해 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순수하게 알랄 또는 이렇게 알랄 또는 R 그죠? 또는 R을 분리해 내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할 시약 제거. 분할 시약을 제거해 준다. 누굴 떼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화학 반응을 통해서 떼내는 거죠. 이걸 떼내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서 순수한 무슨 배열과 R 배열과 S 배열을 얻어낸다. 그죠? 자, 요게 일단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뭐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카이랄 분할 시약의 구조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컨셉. 그죠? 카이랄 분할 시약의 역할. 그러니까 라세미 혼합물을 무슨 관계로 만들어준다? 부분, 입체, 이성체 관계로 만들어준다.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 그죠? 이난티오머 관계는 물성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증류 재결정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카이랄 분할 시약을 통해서 화학 반응 이용해서 부분 입체 형체 관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화학 반응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화학 반응 여러 가지 반응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필수 이론의 교재에서는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필수 이론의 예제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컨셉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라세미 혼합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그냥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라 카이랄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는 실험할 때 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 이제 이동상이란 게 있고요. 고정상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시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고정상이 여러분 이제 SiO2를 사용하는 고정상이 있어요. SiO2. SiO2라고 하는 고정상을 사용하면 라세미 혼합물이 분리가 안 돼요. SiO2를 사용하면. 오케이? 그래서 라세미 혼합물은 얘를 사용하면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정상을 사용하냐? 이건 암기입니다. 카이랄 고정상. 카이랄 고정상을 사용하면 뭐를 할 수 있다? 라세미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카이랄 고정상을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카이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카이랄 화합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카이랄 몰레큘이라고 하는 카이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랄 중심이 하나면 무조건 카이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사면체를 그리죠. 이렇게. 이때 이 중심 원자가 Y죠. Y. 이게 R1, R2, R3, R4가 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르면 카이랄 중심이 되고 카이랄 중심이 하나 있으면 알파가 0이 아닌 카이랄 분자가 되죠. 그래서 이 Y가 될 수 있는 원자가 뭐 대표적으로 탄소인데 탄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소, 황, 인, Si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케이? sp3 혼성이면 모두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질소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이렇게 삼연체 구조로 있고 여기가 R1, R2, R3면 얘가 알파 값이 0이 나오거든요. 평관계 안에.
그죠? 왜냐하면 뭘 하기 때문이요? 피라미드 반전을 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전된 구조를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거울상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요 아래쪽에 세우면 거울상이죠. 아니면 이 녀석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도 거울상이고요. 이 녀석이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상호에서 구분이 안 되죠.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표현하면 여기가 0이 아닌 게 맞죠. 여기도 알파가 0이 아닌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매우 빠르게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평간계에서 몇 대 몇으로 인식이 되냐? 50대 50으로 인식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알파 값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R배열이면 여기가 S배열이거든요. 여러분 RS가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세미 혼합물처럼 평간계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광학 비활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는 절대배열을 따지지 않아요. 이 네 개의 원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왜? 매우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수이론 교재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죠? 플러스 형태가 됐죠. 그래서 여기 R1, R2, R3, R4가 되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반전이 불가하고 그로 인해서 이 카이랄 중심이 되면 얘가 알파 값이 0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경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는 반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기억하시는 건 황의 이 비공유 전자쌍이나 인의 비공유 전자쌍은 반전 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전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러분 이 비공유 전자쌍은 우선순위가 최하위예요. 꼴찌란 뜻입니다. 수소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요 얘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알렌 구조였습니다. 연이은 다이엔이죠. 이 알렌을 우리가 R1, R2 원자단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튀어나오게 R3, R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 카이랄 중심이 없을 수 있죠. 이 구조에. 하지만 카이랄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카이랄이 되려면 우리는 R1과 R2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R3와 R4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면 카이랄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탄소 이중결합에 여기가 H, 여기가 CH3, 여기 튀어나오게 CH3 뒤쪽으로 H. 그러면 분명히 얘랑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그리고 이 녀석이랑 우선순위가 정해지죠. 이 녀석은 카이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미러 이미지를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포기해지지 않습니다.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 구조 또한 수업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죠? 같은 입체화학이에요. 여기도 카이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그럼 여기 튀어나오게 뒤로 들어가게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게 여기가 뒤로 들어가게 그럼 여기 뒤로 들어가고 여기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여기에 CH3 여기 H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됐나요? 그리고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됐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혼성이 뭔지. 그래서 얘 보시면 다 똑같아요. 칠판 위에 H 메틸이 똑같이 있죠. 여기는 업다운 다 카이랄 중심과 상관없이 무슨 분자로? 카이랄 분자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바이페닐이었죠. 바이페닐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고 이렇게 벤젠고리가 있으면 그죠? 오로소 위치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각각 고리의 오르소 위치인데 오소, 그죠? R1, R2, R3, R4가 있다면 R1과 R2가 우선순위가 있고 결정되어지고 R3와 R4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진다면, 그죠? 이것은 뭐다? 카이랄이다. 이거예요. 얘도 실제로는 카이랄 중심이 없는 카이랄 분자의 예죠. 그래서 두 벤젠 고리는 항상 동일 평면에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럼 이쪽은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각형 고리와 이 육각형 고리가 동일 평면이 아니죠. 몇 도 이루고 있다고요? 90도. 이 삼각평면과 이 삼각평면이 동일 평면이 아니죠. 몇 도 이루고 있죠? 90도. 그러니까 알렌과 이 바이페니를 동등하게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알렌과 바이페니를 우리가 회전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거울상 정체를 분리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 회전, 장애, 입체,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여러분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학을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썸머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언급했어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썸머리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 첫 번째 시간부터 쭉쭉쭉 했던 내용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영상 필름이 지나가면 어떤 내용을 공부했지 기억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은 꼭 해결하고 한 번쯤은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 가서 유기학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까먹는 건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그리고 암기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음에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반드시 나오겠죠. 이런 내용들이 훨씬 쉽게 이해되고 훨씬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거고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입체학까지 우리는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할로젠 알킬의 반응들을 공부할 텐데요. 입체화까지 분명히 자기 것으로 많이 만든 친구들은 분명히 유기학이 재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꼼꼼하게 계속 꾸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입체화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